예, 내담자 문제 평가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사실 내담자 문제를 평가하고 내담자 문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상담 전략을 세우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전문 심리 상담은 뭐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 이 내담자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내담자의 관계를 다루고 또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또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우리 상담자가 많이 준비해야 되죠. 생각납니다.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들었나요? 자신이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또 상담의 필수적인 기술, 베이직 카운셀링 스킬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긴 배웠는데 상담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야, 정말 어렵더라. 그분이 하는 말이, 교수님이 상담하는 것을 볼 때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상담가는 타고난 상담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상담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기술들을 또 배우고 익히고 또 몸에 체득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이 자유자재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상담은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또한 이론도 배워야 됩니다. 이론을 배운다는 것은 상담의 이 심리 이론도 배우지만 또한 이와 같은 상담의 과정들에 있어서 상담자 역할을 보며 상담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담자 문제평가 요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평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네 가지입니다. 내담자 호소 문제입니다. 내담자 자기가 내가 이거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 호소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환경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내담자가 맺고 있는 관계 유형들을 또 유심히 우리가 체크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번째가 발달 가업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하,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실에 찾아왔을 때 또 나에게 상담받으러 왔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초점은 오직 내담자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이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는 자료원은 어디 있을까? 원자료는 어디 있을까? 할 때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호소 문제와 문제 환경과 관계 유형과 발달 가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씩 안에서 봅시다. 먼저 호소 문제나, 이 호소 문제라는 것은 내담자가 주로 호소하는 표면적인 문제들입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 상담, 또한 성인 상담, 요즘에 또 제가 지난번에 안동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요즘 노인 상담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노인 황혼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고 이 상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문제를 갖고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문제가 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내담자의 진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술을 잘 들으면서 내담자가 말하는 호소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 내담자가 말하는 주로 이 표면적인 호소 문제는 여러 다양한 관계에서 볼 수 있겠죠. 다양한 관계. 학교의 문제. 또 학생들이라면 학교 안에서의 생활. 또한 또래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학교 내에서의 인간관계, 또 학교 다니는 시간 학업, 공부, 진로, 또 이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또 어떤 주제는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관계도 다양하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 있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 단체에서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외모적인 것에서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라든지 자기의 외모를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호소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체감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호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자기가 이 호소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호소 문제가 어떨 때 보면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상담받으러 오면 자신의 호소 문제가 다양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호소 문제는 처음에는 상담실에 찾아올 때는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라고 갖고는 오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호소 문제가 대여섯 가지로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상담자는요, 이 한 번 상담에 이 대여섯 가지 문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뭐냐? 주호소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이 호소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상담자는 그 중에서 이번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이번 상담에서 내담자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주호소 문제를 한두 가지로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탁월한 상담자가 되는 길은 내담자가 여러 문제를 갖고 왔을 때에 또 이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호소 문제들 중에서 내담자와 협의하에 합의를 거쳐서 주 호소 문제를 한두 가지로 선정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자, 그래도 이 호소 문제가 꼭 1회기 때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소 문제가 1회기 때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2회기, 3회기, 4회기 가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겠고, 두 번째입니다. 문제 환경입니다. 근데 이 문제 환경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요걸 봐야 돼요. 이 문제 환경도 그냥 내담자의 모든 주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된, 주호소 문제와 관련된 환경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꽉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는 1회기, 2회기 때, 3회기 때 이것이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뭐 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요것도 하시고, 이 또 내담자의 문제 환경도 내담자의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내가 알아보는 것이죠. 환경적 특성. 이 환경 특성이 뭐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가정 환경인데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발생 원인이, 문제 발생 원인이 가정에 있었다면, 주호수 문제가 이 발생 원인이 가정에 있다면 이 가정 환경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또 학교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래 환경입니다. 또래 친구. 그 다음에 이 직장 환경,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환경. 또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 또 어떤 내담자는 문화 환경.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문제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서 이 모든 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환경 속에서 현재 기능 수준은 어떻고, 문제 발생 이전에 그 환경에서 이 기능은 어땠고 적응 수준은 어땠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관계 유형입니다. 딱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호수 문제입니다.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관계 유형을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담자들은요, 제가 이 상담을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호수 문제입니다. 사실 상담의 진행 과정 중에서 주호수 문제를 명확히 내담자와 협의하에 합의를 해놓는다, 명확하다면 상담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주호수 문제를 명확히 놓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이 사상 누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유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상담 과정에 초점이 될 만한 사람과의 관계 양상입니다. 상담 과정의 초점이 될 만한 사람과의 관계, 상담 과정에 초점이 된다는 건 뭐냐?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관계 유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또 보면 그 사람의 이 주호수 문제와 관련돼서 애착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등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내가 찾아보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 내담자 자신에 대해서 타인은 그 내담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겠죠. 또한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 내담자 자신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 뭐와 관련돼서? 주호수 문제와 관련돼서.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담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호관계 역동성입니다. 어떻게 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들이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발달 과업입니다. 그것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발달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호수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발달 상태. 우리가 보통 보면 발달 심리학적 있잖아요.
발달 심리학이 있고, 또 이 심리적 발달 상태라는 것도 그 에릭 에리슨의 이 사람의 사회 심리 발달 8단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발달 상태 알아봐야 되는 신체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이 신체적 영역에서 어떤 발달 영역이 있는지, 과압이 성취되는지, 아니면 왜소한지, 몸무게가 왜소한지, 키가 왜소한지, 아니면 키가 큰지. 근데 그것도 본인이 문제 삼으면 그 필요 없습니다. 내담자 자신이 내가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몸이 왜소하거나 몸이 뚱뚱해도 내담자 자신의 주어수 문제와 관련 어떤 굳이 상담자 그거 추론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내담자가 이 주어수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것이나 외모적인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게 문제의 발생에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 영역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지적인 영역입니다. 세 번째가 정서적인 영역에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체성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성의 영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담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소에서 내담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 문제 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봤죠. 네 가지로 봤으면 첫째 호소 문제입니다. 이 내담자의 진술. 또 번째 문제 환경이죠. 주호소 문제와 관련된 문제 환경. 세 번째가 관계 유형이죠. 내담자의 이 애착 대상은 어떻고 갈등 대상은 어떻고 타인이 내담자에 대한 태도와 내담자 자신이 타인에 대한 태도와 내담자 자신이 자기에 대한 태도와 또한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달 과업입니다. 이 사람이 시대마다 성장에 관한 과정마다 이루어야 될 일반적인 발달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 신체적 영역이나 지적 영역이나 인지적 영역이나 정서적 영역이나 또한 정체성의 영역이라든지 사회성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담자의 문제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